준비하신 게 무려 23페이지나 되는데 사실 뭐 20분 동안에 한 페이지씩 얘기하는 것도 사실 힘들죠. 더군다나 또 광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화를 시켜서 문제점으로 운동성, 정인성, 신뢰성을 말씀하시면서 자립성, 공공성 5개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자립적 기반과 공공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는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두 분이 발표해 주셨고 이제는 네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시민사회 위기론 얘기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시민사회 위기에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집단적으로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론에 진지하게 하려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운동 방식에 대해서 선택적이고 비판적으로 돌아보면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같이 좀 지혜를 모으고 실험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야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상실한 게 지금 와서 봐도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졌던 운동 형태가 지금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 아까 발제자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가 확산됐더라든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든지 민간 거버넌스 실험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형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가 시민사회 위기를 얘기하지만 한국사회 위기는 정말 위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그 과거에 우리가 시민사회 위기를 얘기할 때보다 정말 한국사회 위기가 한치의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서로 겹쳐지기도 하고 또 시민사회 특수성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뒤섞임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공석지 교수님 뭐 한국사회 여러 가지 위기 얘기했지만 그런 위기들이 시민사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위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에는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운동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모여지면서 그런 새로운 사회를 창출해 나가는 건데 과거에는 사회 변혁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통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실험들을 하게 만드는 마음을 움직이는 작용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통일이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관련된 문제도 정권교체가 몇 차례 됐지만 실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과거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아까 서정원 소장 얘기했지만 협동조합들은 굉장히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넓어졌지만 이게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듯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 비전 자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낙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들이 좀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사회운동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좀 비전이 뭐가 될까 하는 질문 앞에 저희가 놓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주원 센터장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시민사회 위기를 생각할 때 시민사회 기초의 취약성 문제 또 지역사회의 취약성 문제 이 문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국의 사회운동을 돌아보면은 항상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 게 연결되고 축적되기보다는 단절되거나 불붙듯이 확대되다가 정체되어 왔었습니다.
일제하의 사회운동이 그 일제 그 강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운동 조직들이 있었죠.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기초 단위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그 극단적인 그 이념 대립과 6.25 속에서 완전히 뭐 한국 사회운동 조직은 뿌리 뽑힌 채로 우리가 사회를 어쨌든 맞이하게 됐고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뭐 연관되어 있지만 80년대, 90년대 노동운동도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굉장히 뭐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뭔가 유의미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기초적인 결합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우리가 이 사회를 그러니까 사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들고 날고 들고 날고가 계속 반복되는 안정적인 자리 잡힘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사회운동도 마찬가지로 뭐 YMC랑 세상처럼 전통적인 운동가님도 있었지만 어쨌든 90년대 이후에 시민사회운동이 굉장히 조망받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확대됐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년 총선연대를 기점으로 시민사회 운동의 어떤 그 비정파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시민사회 단체 활동이 상당히 그 어떤 기득권 체계의 어떤 견제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운동 중심에 있던 분들은 그 전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견제하는 언론 환경이나 사회 환경으로 변화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리천장처럼 사회운동이 좀 일정하게 발전되고 나서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기득권 구조와 대립하는 속에서 스스로 활로를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후에 시민운동 자체 내에도 신뢰와 도덕성 문제가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이 더 증폭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시민사회 운동을 돌아볼 때 90년대 운동 이후의 시민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주체들은 마찬가지고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뭐 다수를 포함해서 민주화 운동이 연장선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슈와 정책 중심 활동이 중심 골반을 잃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 중심이고 언론 위주에 높을 수밖에 없고 중앙과 서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는 미국이나 유럽 등 강한 시민사회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재형적 자립 기초가 취약하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역시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역운동 서울에 비해서 물적 자원, 지식사회, 언론 환경이 힘겹게 취약하고요. 또 뭐 저희가 이제 지역에 많이 접하다 보면 지역의 역사 특색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른 시민사회의 구조와 시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은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초 지방자치 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어떤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몇 차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목적 달성을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과거에 지방자치 지방분권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노무현 정부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정적으로 활동을 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떤 제도적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 후에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강화됐었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됐었어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문제의 선거이 굉장히 좀 취약해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구조가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의 시민사회 운동 구조도 역시 취약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이런 거는 더 열악해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과 시민 사이 기력 관계도 더 약화되거나 연결성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앞에서도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나 진영 정치 얘기하셨지만 지방의회만을 놓고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지역 시민사회 운동을 할 땐 지방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의회도 2대 2대에서 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악해지고 점점 극단화되고 점점 진영화되고 하는 것들이 더 강화됐었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한 2번의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과거에는 지방의회에 무소속 시민 후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 2차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은 뭐 눈에 씻고 찾아보려도 없는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뭐 양당에 뛰쳐나온 무소속 외에는 시민사회 무소속들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만 이거는 한국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역의 시민사회에도 점점 약화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사실 수도권에서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물론 이제 지역의 입당 독점 구조에 비해서는 수도권의 양당이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구조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나올 정도면은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는 지역의 활동도 전무했던 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교수 출신들이 정말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 과정에서 진짜 지역의 낙하산처럼 공천을 받고 수도권에서도 뭐 정말 그런 상황이 전개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좀 기존에 이제 저만 하더라도 부천적에서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하고 뭐 갈등도 있고 뭐 대립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하고 여러 가지 연관관계 속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약화되는 벌써 이제 10분이 다 됐네요.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시민운동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이 약화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1인 단체나 소규모 단체들은 또 새롭게 형성되고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많이 그래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청년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최근과는 드물게 넓은 연대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운동 단체 여건에서는 개발 등 문제제기나 정책 중심, 이슈 중심 활동하고 학습하고 실천하는 참여운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뭐 YMCA 2가지 운동을 뭐 아까 서종훈 소장님 말대로 앞에 운동은 운동성 강하고 확장성 약하고 후자는 이제 확장성 강한데 그 2가지를 결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관계 단절과 관계 약화가 또 지역의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운동을 재구성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 운동의 미래는 정말 재구성되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즐거운 참여 가벼운 공동체라는 방향 속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운동의 방향과 형태는 변화해야 되는 거죠, 시대에 맞게. 그런데 시민운동의 본질, 주체적인 시민을 형성하고 공동체성을 증진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화에 맞게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거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YMCA에 있으면서 저희 송내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사회참여 팀 프로젝트를 20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는 학교폭력, 왕따, 언어, 뭐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하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청소년들이 환경과 기후위기 관련된 관심들이 많고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활동의 특성 자체가 거대 담론과 구체적 의제가 결합되고 생활 방식의 변화, 일상의 실천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형태이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어떻게 잘 해나가면서 더불어 살아나가는 역량들을 만들어 나가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운동가 역시 과거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시민운동가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과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는 시민운동의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